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짧게 한번 포르투갈전 프리뷰를 하고, 네, 저도 공부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어, 참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론도 봐도 좀 결과를 못 가져온 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큰 것 같고, 상대도 제일 강한 상대입니다. 어찌됐든 뭐 선발 명단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그거를 뭐 고려하더라도 포르투갈 선수들의 면면을 봤을 때 만만치 않은 팀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호날두 같은 경우는 굉장한 출전 욕심이 있죠. 우리나라에 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경기에 나서고 싶어하는 선수라서 이번 경기도 나설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분명해 보이거든요. 저는 그 선수의 성향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 보면 이 선수의 확실히 득점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골 결정력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대해서 결과를 맞춰달라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좀 있어요. 예. 야, 어떻게 될 거 같냐? 이길 수 있겠냐? 물어보는데 글쎄요, 그걸 알고 있다 그러면 저는 아마 굉장한 부자일 겁니다. 프로토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건데 제가 결과를 맞추는 능력은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조금 많은 분들이 제 거 채널을 구독해 주신 이유는 제가 내용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맞추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프리뷰를 잠깐 해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결과가 제일 중요한 경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변명의 여지는 없죠. 이런 상황을 만든 거는 벤투 스스로라고 봐야 되고, 지난 1차전과 2차전에서 경기는 저는 내용에서는 확실히 좋은 점을 많이 보였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에서 가지고 오지 못한 거는 분명히 또한 벤투의 잘못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들에서 많이 아쉽다고, 팬들의 반응이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과정에 좋았던 점들을 짚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적절히 평가를 해줘야지 결과의 어떤 문제를 더 정확히 짚을 수 있는 거지, 패배했기 때문에 과정이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과정은 좋았는데 결과가 또한 안 나왔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감독이 책임을 지든 아니면 선수들이 책임을 통감하든 뭐 이제 선수들이 뭐 책임질 일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어찌됐든 본인들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최선을 다할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이번 경기 정말 어려운 이유는 저는 진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화면에다가 띄워놓은 게 이강인 선수인데 제가 이때는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 A대표팀 처음 불려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진을 현장에서 찍었던 거를 제가 저장해놓고 아직 잘 보관하고 있는데 그때 사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엔 뭐 한준희 해설위원이 또 특히나 이강인 선수의 선발을 주장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또 관심도 커지시는 것 같고, 이강인 선수 선발 좀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뭐 틀렸다고 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지까지도 계속 좀 안타깝고 저 스스로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벤투 감독이나 벤투 자체에 대한 그 공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격들이 이강인을 왜 안 써?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항상 뭐 이강인 선수 아니고 다른 선수 쓰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방어하듯이 들이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를 제가 이렇게 안 좋아하는 것처럼 비춰질 것 같은 느낌이 스스로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고, 저는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를 쓴다 그래도 저는,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고 썼다 그래도 저는 그거를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를 출전시킨다는 것 자체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넣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난 경기도 맞고 이강인 선수 투입한 경기도 맞다, 이렇게 저는 볼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감독의 선택이고, 그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한 합리성 범위에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강인 선수를 넣었다 그러면 저는 이해를 그렇게 했겠죠. 이 경기는 초반부터 골 넣고 좀 쉽게 풀어가려고 강하게 나왔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포르투갈전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나올 수 있다고, 써야 된다고 하는 그 목소리들, 그다음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유에는 저는 상당히 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는 비기는 거, 지는 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승점 1점을 따낸다, 이건 전혀 그냥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10대 0으로 지든 20대 0으로 지든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1대 0으로 이기던가, 그럼 뭐 11대 10도 괜찮습니다. 한 골 차라도 이기는 게 무조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공격 능력을 지난 경기들보다 더 힘을 주고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이강인 선수를 후보로만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번 경기는 선발 명단을 보면 좀 그 콘셉트가 있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강인 선수가 지금 월드컵에서 제일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사실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라서 선발 명단에 들어온다 그러면 벤투 감독이 먼저 골을 넣고 지키는 형태가 되든 아니면 난타전을 벌이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골득실도 따져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가나가 이기면 끝입니다.
그죠? 가나가 이기면은 가나가 2승 1패가 되기 때문에 포르투갈이랑 가는 건 맞는데 우루과이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니까 가나하고 최소한 비겨주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골을 많이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 가나가 지금 벌써 5골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골득실에서도 우리나라가 뭐 포르투갈 2골, 3골 이상 벌리면 상관은 없는데 그 쉬운 상대는 아니니까 좀 다득점을 노리고서 난타전을 벌이더라도 득점을 많이 뽑겠다는 생각을 하면 이강인 선수를 처음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안 나온다고 그래도 저는 그것도 여전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제 감독의 진짜 선택의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자집에 갔는데 콜라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사이다를 먹을 것이냐 이런 거랑 가까운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포르투갈이 공격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먼저 실점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서다가 먼저 실점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몰아치려고 나가다가 역습 맞는 형태들이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최전방에 있는 포르투갈 공격수들이 또 잘 뛰고 공격적인 선수도 많은데다가 호날두가 있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세트피스라던가, 물론 우리가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공격에 무게를 두고 싸울 것이냐 아니면 조금 지켜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냐의 차이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 권창훈 선수가 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잘 안 드는데, 뭐 이재성 선수가 나오고 황희찬 선수가 나와서 오른쪽 미드필더로 이재성 선수가 들어가고 왼쪽 윙어로 황희찬 선수가 이제 몸 상태가 된다 그러면 왼쪽 윙어로 나오고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전진하는 형태. 제가 지난번 월드컵 앞두고 9월 A매치 때쯤에 이걸 아마 쓰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전술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이강인 선수가 나오는 방법도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발 명단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벤투 감독과 우리 그 코칭 스태프의 판단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 선발 출전 싸울 것이다. 아니면 조금 신중하게 보면서 한 골이라도 혹은 두 골이라도 차근차근 무실점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뭐 반란을 노려보자, 이런 계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선발 명단이 나올 때쯤 해서 조금 기대를 하시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경기인 게, 우리는 일단 무너뜨려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기이긴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초한 일이지만 포르투갈을 일단 넘어뜨려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넘어뜨려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밸런스를 깨야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기가 이제 그 가능성이 크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언젠가는 밸런스를 깨야. 근데 이제 전반전부터 깨기 시작하면 상대한테 내주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전반은 좀 안정적으로 하고 후반에 깨는 것들이 여지까지 지금 1차전, 2차전에서 보여줬던 것들인데, 그걸 깨고 나가야 되는 게 하필이면 또 최강팀, 이 조에서 최강팀인 포르투갈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일이고, 1, 2차전에서 승점을 더 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쉽게 다가오는 점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제가 이제 조금 오늘 물어봤어요. 제 친구가 또 야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확률로 얘기하라 그러면 한 20-30% 정도 되는 것 같아, 이길 확률이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되게 많이 준 거거든요. 되게 많이 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루과이나 가나 상대로도 경기 주도권은 잘 놓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포르투갈 경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루과이전은 못 봤습니다. 근데 가나전 같은 경우는 가나가 좀 웅크리는 것 같은데도 포르투갈이 굉장히 공격력에서 힘을 잘 발휘했어요. 측면 쪽 윙백들, 풀백들이 뭐 하펠 게이루나 이제 칸셀로 같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좋은 풀백들을 가지고 있는 팀의 특징이 내려선 팀들을 굉장히 잘 후벼 팝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그냥 무작정 내려서 가지고는 이게 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1대1이 우리나라보다 강하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우리나라답게. 저는 조금은 주도권을 한 4대6 정도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정도 밸런스를 잡고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우리도 공격을 적정하게 시도하면서 포르투갈 압박을 주고, 또 수비할 때는 단단하게 내려서가지고 버티는 형태. 근데 그게 뭐 2대8이나 3대7까지 많이 밀려버리면, 너무 상대한테 기회를 많이 주면 실점할 가능성이 크다. 앞에 또 호날두도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고려해서 항상 그렇게 좀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먼저 밸런스를 깨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도권을 잘, 여지까지 가나전하고 우루과이하고는 잘 주도권 싸움을 벌였고 우리가 절대 밀리지 않았다는 거, 그게 이제 지금 포르투갈한테도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쳐줘서 한 30% 줬고, 현실적으로 20%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 지는 게 한 60% 되고, 그 정도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참 월드컵이라는 게 어려운 무대입니다.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이
스페인하고 독일을 2대1로 잡고 가는 그걸 보면서 참 제가 보기에는 그런 축구는 참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축구였는데 결국 이기고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게 축구 진짜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 전술이 먹힐 줄은 몰랐다라는 생각도 또 들긴 들거든요. 확실히 그런 만큼 벤투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적중하면 결국엔 다 용서가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분석은 이제 뒤에서 하는 거잖아요. 마친 다음에 하는 거고 지금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좀 멋진 경기를 펼쳐서 승리를 따내고 또 우루과이가 한번 마지막으로 가나를 한 1대0으로 잡아주면 어떻겠냐. 1대0으로 잡아주고 우리나라가 포르투갈 1대0으로 잡아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쉽진 않은 상황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응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은 결과를 냈을 때 스포츠는 가장 즐겁죠. 우리가 우승을 했을 때, 우리가 승리했을 때 그 즐거움에 가장 큰 즐거움이 오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마지막에 또 나중에 리뷰를 또 따로 하겠지만 저는 과정의 즐거움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이번 월드컵 자체가 끝이 아니라 이번 월드컵도 사실은 다음 월드컵을 기준으로 본다면 또한 과정이잖아요. 이번 대회에서 우리가 이만큼 세계적인 팀들하고 반반 싸움을 벌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포르투갈 상대로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얼마나 내용을 잘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조금 박수 쳐주고 격려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기는 게 최고죠. 하여튼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되고 하지만 또한 기대감이 있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경기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때로 승패에 집착하는 것보다 그냥 내용을 보시는 게 또 즐거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경기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내일 당장 시험이 있긴 있는데 내일 토요일인데 시험이 있어요. 토요일 시험이 있긴 있는데 아마 경기가 끝나면 리뷰를 하겠죠. 리뷰를 올려놓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녁에 뵈어요.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